홀린 사람, 홀린 사람, 홀린 사람. 제목이 좀 독특하네요. 홀리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혹하다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유혹당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시의 제목 자체가 심상치 않은 그런 제목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홀린 사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유혹당하는 사람. 이렇게 본다면 이 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제목이다. 그렇다면 시 자체도 심상치 않을 듯 싶습니다. 자, 볼까요?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오, 이글거리는 빛이래요. 자, 괜찮은 사람인데 싶기도 하고요. 근데 굳이 외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봅시다.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군중들을 홀리는 사람이 되겠네요. 아, 그렇다면 홀린 사람의 제목은 사회자를 가리키나요? 지배자를 찬양하는 선동가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봅시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 그분이 바로 뭡니까? 시적 대상이 되겠나요? 선동가를 이용해서 대중을 속이는 지배자. 그렇다면 결국은 대중을 홀리는 사람은 사회자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대. 이글거리는 빛. 되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멋있는 표현을 우리는 미사여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봅시다. 이 지배자는 결국은 타인에 의해서, 이때 타인은 바로 뭡니까? 사회자가 되겠네요. 사회자에 의해서 미화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행부터 4행까지는요, 사회자에 의해 권력가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것 또한 옹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기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자,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절대적 가치죠. 신적인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권위의 상징이고요. 나는 구라는 전혀 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1행부터 4행까지를 보면서 이 시는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읽는 그런 읽기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잡는다면, 자, 이분은 사리사욕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리사욕에 관심이 매우 많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라고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위선적인 인물이다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행부터 7행까지는 권력가에 대한 사회자의 찬양이 나타나고 있으나 읽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사회자가 흐느낄 정도면요, 자신의 감정이 매우 격앙된 모습이고 감정이 고조가 되면서 어떤 선동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희생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희생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군중들을 선동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8행부터 10행까지는요, 권력가에 대한 미화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을 했다. 자,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지만 실질적으로 야야야 그러지마 아무 굳이 그런 말을 하니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 뭐 이런 모습이겠죠. 결국 선동가를 이용하여 군중을 속이는 지배자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친다는 거, 호응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문제의식이 없고요. 자, 결국은 사회자의 말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군중들의 모습이다. 거의 뭐
종교 집단의 모습일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행에서 13행까지는 대중의 환호를 받는 권력가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분에게 물었다. 묻는 사람이 있네요.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때 목소리는 아마 누군가가 되겠죠.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의문을 제기하는 거네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깨어있는 민중 내지는 비판적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당신은 신인가? 당신은 유령인가? 이것은 그 누군가가 그분에게 의심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이다. 그럼 여기서 신, 유령, 그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신처럼 완벽한 인물로 미화되고 있지만 어찌 본다면 유령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권력층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나 군중들, 일반 군중들이 그분을 대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유령은 누군가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4행에서 16행까지는 권력가의 실체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의 모습이다. 저 미치광이 끌어내! 사회자가 외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저 미치광이는 결국 뭡니까? 어떤 그 누군가, 좀 전에 봤던 목소리가 되겠죠? 끌어내! 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이 날뛰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무비판적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상실이라고 보면 돼요. 특히나 달려갔다, 날뛰었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이성을 상실하고 흥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단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성낸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네요.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죠.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얼머무렸다라고 우리는 봐도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위선적 태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군중들은 박수를 쳤다는 것은 속은 거죠. 홀림을 당한 거죠.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좀 전에 봤던 겁니다. 비판의식이 상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먹였고 실신했다. 결국은 이성을 상실하고 현혹된 태도. 즉 뭡니까? 홀림을 당한 태도라고 봐야죠.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했다. 실체가 은폐된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행에서 22행까지는 비판 정신이 배제되고 어떻게 제지된 거죠. 그 다음에 민중들의 반응은 결국 뭡니까? 이성을 상실하고 현혹된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실체가 은폐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판적이다, 풍자적이다, 우화적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야 돼요. 자, 비판적 어조고요. 대중을 기만하는 지배자와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니까 지배자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화적 기법을 통해서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화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이걸 읽으면서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판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지배층의 가식적인 모습과 그것에 대해서 현혹되는 우매한 군중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당한 문제 제기를 용인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거 독재 시절에 대한 풍자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의 모습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홀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혹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이제 그분이라든가 사회자가 된다면, 또는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 군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홀린 사람은 대중을 기만하는 지배층과 대중에 기만당하는 대중을 비판한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선동가에 의해 대중이 기만되는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사회자는 그분을 추종하죠. 그리고 사회자는 군중들을 선동하죠. 그러니까 추종되는 거예요. 이 추종에 사회자의 추종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목소리죠. 문제를 제기하죠. 신인가? 유령인가?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군중들에 의해서 바로 묻혀버리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홀린 사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당시 군사정권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본다면 지금 2020년 현대사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홀린 사람 기영도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